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TV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어제 미국 시장이 어, 예상한 대로 상승으로 양호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다음 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 인사이더 대문에 걸린 사진 3장을 가져와 왔습니다. 첫 번째 계신 분은 애플 CEO죠. 파한대소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페이스북의 CEO죠. 이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분은 ECB 의장이시죠. 라가르드. 이분은 뭔지 설명을 계속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애플은 지금 아마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리를 왕관을 그 아람코로부터 뺏었다라는 뭐 그런 기사고요. 두 번째 페이스북하고 애플하고 아마존이 그, 어닝 때문에 2,740억 불 정도의 밸류가 더 증가됐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22 유로존은 GDP가 한 12.1%까지 2분기에 감소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어제 나스닥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애플은 10.47% 상승을 했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8.17%. 뭐 그동안 말이 많았었죠. 뭐 저 광고 중단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어쨌든 이익은 주가는 크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될 주식 중에서 이제 아마존이 3.7% 상승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하락한 주식으로는 테슬라가 3.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30불이고요. 그다음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3.87% 마이너스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5분봉을 그려놨습니다. 일단 S&P하고 나스닥 5분봉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니까 쟤네 시간으로는 2시죠. 2시 이후에 저렇게 상승으로 크게 전환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요 시간부터요. 끝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합이니까요. 요선이 보합선이니까 보합 밑에서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놀다가 막판에 2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움직였고요.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이너스는 살짝 들어갔다가 여기도 거의 보합 언저리에서 막판에 치켜 올린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또 이런 것들 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 좀 뭐랄까 움직이는 종목들이 슬림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식이냐면 다우 종목이 30 종목 중에요. 10 종목은 상승했고 20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S&P도요. 500 종목 중에 232개는 상승하고 271개는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838개 상승하고 1818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은 했으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거의 이런 경우는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불안한 흐름이란 그런 얘기겠죠. 자, 미국 시장 흐름을 재료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일단 빵이 실적이 좋았다고 나왔고요. 지금 이 실적 좋은 거는 아마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전년비 대비 전년 2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진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 부양책이 지금 일단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주말에도 정부하고 상하원 협상을 지속할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막판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동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빵 실적 호조했던 거는 이미 시작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좀 뜬금포 같은 뉴스이긴 하지만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갖고 있는 틱톡 아시죠? 지금 유튜브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판 유튜브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업 부문이죠. 거기를 뭐 인수한다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진짜 기사라고 한다면 이거 미중 관계 그에 약간 뭐랄까요? 여태까지 굉장히 미중 관계가 좀 어려운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또 확 뒤집는 또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미중 관계 부분은 이래서 제가 노이즈로 일단 판단하고 가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7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월 36.6에서 51.9, 보통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51.9로 증가했는데 지금 우리 예상치 43.5보다도 크게 좋아진 그런 수치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좋은 뉴스들이고요. 개인 소비나 그다음에 소득과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현재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 지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실업률 계속 높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지표들도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 지표인 달러 인덱스 그리고 경제 재개와 관련된 중요한 팩터인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뉴스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뭐 이런 것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통계상에 약간의 이게 뭐랄까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 좀 뭔가 숨겨진 것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얘기할 때 자기네들이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을 숨기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어떤 상태 정도를 얘기합니다. 옆에 제가 여기 보시면 네모 막대층 이 건물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했죠. 여기를 이제 1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네가 지금 10층에 있니? 지하 10층에 있니? 이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 이게 좋은 상태구나. 여기 나쁜 상태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하 10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전분기 대비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얘는 지상 10층에 있다가 지상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상 2층은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분기 대비 방향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는 사실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는 당연히 지금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집콕 관련이라든지 언택트 쪽 흐름이 굉장히 전년 대비는 좋아졌 그런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중요한 건 1분기 대비 2분기는 어땠고요. 지금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과연 2분기 대비 3분기도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1분기, 2분기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comparable sales growth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좀 어쨌든 뭐 그냥 기존점 성장이라고 이게 좀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마트 같은 데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마트나 편의점이나 영화관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게 보면 사이트를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트나 편의점 기준으로 하면 마트가 하나였을 때 매출이 100원이라면 마트를 두 개 만들면 매출이 200원으로 100%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100% 성장한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컴페러블 세일스 그로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낸 그 점포가 100원 매출을 하다가 110원으로 매출이 올라갔다. 이런 게 사실 진정한 성장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트나 편의점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사업체들은 점포 신설이 마무리되면 성장이 멈추는 그런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자유롭진 않죠. 그러면 보시면 점포가 거의 다 만들어서 더 이상 만들 점포가 없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점포에서 매출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거냐, 증가시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모든 영화관이 이제 동네마다 영화관이 다 들어서 더 이상 영화관을 만들 데가 없다. 그럼 이제 성장이 멈추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영화관에 찾아온 사람들을 더 늘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에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그 안에서 더 돈을 쓰게끔 하는 어떤 유인책들이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점포가 이제 더 꽉 찼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편의점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컨텐츠나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뭐 요즘에 보면
택배도 그쪽 통해서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연율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율로 환산 안 하고요. 경제 성장률을 분기로 표현을 합니다. 분기 1% 성장이라고 한다면 연율로는 곱하기 4 해서 대충 그냥 어림 계산으로 4%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1% 성장이니까 1.01이 되겠죠. 1 플러스 0.01 해가지고요. 그래서 1.01 곱하기 4번을 곱하는 거죠. 4분기니까 복리 개념으로. 그럼 1.040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4보다 조금 더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0406에서 앞에 1을 빼고 100을 곱하면 이게 비율이니까요.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하면 4.06%입니다. 그러니까 4%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성장률을 할 때 얘들은 연율로 환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2%뭐 이러면 그게 그 분기에 마이너스 32%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연율로 환산했을 때 마이너스 32%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백신 개발 일정은 뭐 한번 보여드렸던 거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가세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제넥신이 6월 19일 날 그 사람한테 그 접종을 한 그런 날짜가 6월 19일인데요. 제넥신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국산 백신도 백신도 우리가 그 백신 독립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S&P 500 일봉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요, 저 동그라미 부분이 6월달에 FOMC 회의 열렸을 때 폭락했던 그런 흐름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 흐름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6월 8일이죠. 6월 8일 월요일 날 6월 8일 월요일 날 얘들이 파생 시장에서 약간 이런 흐름을 대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포지션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살짝 있었지만 그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열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주가가 양호하게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양호하게 그래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왜냐면 달러 약세가 보인다니 그만큼 유동성이 넘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페드에서 회사채 매입한다고 정책 발표가 나고 나서 달러 내려오면서 주가 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모더나 백신 임상 결과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6월 말 7월 1일 날 이노비오하고 파이자에서 임상 결과 나오면서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 풀고 백신 이런 어떤 흐름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면은 양봉이 좀 크게 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요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도 이런 식으로 양봉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있었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 하나 나온 거 가지고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벌써 지레짐작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60분봉 1시간짜리로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 92.5까지는 안 갔고요. 92.5에서 5점 몇 그 레벨 유지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S&P 500 일봉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 박스 침대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도 미국 시장의 어떤 정점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미국 시장의 정점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되고 만약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와서 여기서 뭔가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파생시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미리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파생시장의 움직임을 좀 간파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보조 차트나 보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그런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스큐 인덱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 매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 어쨌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2018년 8월 달, 그 다음에 2019년 12월 달에 저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나니까 일정 시간, 그 일정 시간이라고 하면 뭐 한 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흠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6월 30날 기준으로 고점을 찍은 듯하지만 아직까지 여기 계속 캔들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좀 뭐랄까요, 재미난 그런 그림인데 에, 지금 판단을 지금 뭐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근데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지표들은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생 시장에서 뭔가 그 포지션을 가지고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폭락이 생기더라. 이런 관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S&P 주봉을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18년 8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2019년 12월이죠.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제가 2020년 이번에 주가 떨어질 때 보면 이게 단순하게 감염병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기 12월 달에 뭔가 대비를 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12월 달부터 미국 시장도 거의 뭐랄까 이제 버블의 끝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때도 뭔가 하방 세력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이번에 감염병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촉매 역할을 한 것이지 트리거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건 이제 아까 위클리로 보여드렸고요. 이건 데일리입니다. 데일리로 보시면 다시 또 140대로 또 넘어갔죠.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결코 야, 나 아직 안 끝났어. 뭐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S&P 500 일봉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그냥 지켜보시고요. 이게 지난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2018년 8월 달 고점 보인 노란 동그라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빠졌는지, 이건 2019년 12월 달에 동그라미 거기가 이제 징후가 나왔던 지점이죠. 그 지점부터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나오고 빠졌는지. 2018년과 19년은 약간 좀 다르죠. 한번 먼저 번 거는 쌍봉 형태로 하고 빠졌는데 이거는 쌍봉이 아니라 고점을 한번 더 제꼈다가 내려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보는 지표 중에 빅스 차트 보여드리고 있죠. 빅스 차트에 대해서 뭐 이분 저분 요즘에 얘기하지만 빅스가 지금 24.6으로 24.46으로 전일 대비 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주어진 지표에서 뭔가 한번 좀 더 인사이트를 좀 더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 2월 24일 날 주가가 미국 시장 S&P 폭락할 그 시기에 22포인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반등 고점 찍을 때가 3,233%였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중순에 고점 찍을 때 3,276이었는데 주가는 고점을 찍고 먼저 번 지점을 넘겼는데 여기를 넘겼는데 빅스는 20이 밑으로 내려오질 않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3,271이지만 이때보다 더 낮았지만 이때보다 더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변동성 지표, 이 공포지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도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움직임들이 또 일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빅스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 퓨처스 선물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양이죠. 양의 쪽에서는 이 옵션입니다. 옵션 쪽은 이렇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물이 올라가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내려가는 게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가는데 얘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더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옵션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풋콜레이셔도 아직 0.82니까요. 아직도 콜이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장중에 보니까 금리가 좀 플러스가 나는 것 같더니 끝에 보니까 그 좀 더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그 단순 그림으로 보면 빅스는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항상 뭐 지금 위아래로 그 일단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계속 그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빅스 값이 중간에서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푸컬레이션 아직까지도 저쪽에 있고요. 황소 쪽에 있고 달러 인덱스는 어저께 훅 갔던 것 대비 뒤로 좀 밀려 있죠. 예. 그다음에 미국채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아직도 곰 쪽에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시황 전망이죠. 어저께 그 1번부터 5번은 어저께 드렸던 말씀이고요. 밑에 이제 그 별표 처리한 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추가로도 쓴 말입니다. 미국은 확률적으로 금요일 시황 양호하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역시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뭐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든 간에 얘들이 플러스 내겠다고 맘 먹으면 플러스 갖다 붙입니다. 월요일 변동을 좀 주시하더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좀 뭐랄까 굉장히 슬림화되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 금일 본장 움직임 좀 주셔야 되는데 역시 계속 그냥 상승 유전태 끝났고요. 아, 한국 증시 다음 주 외인 매수 여부 주도주 슬림화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달러가 오늘 좀 강세로 많이 돌아섰죠. 그래서 외국인이 어쨌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좀 세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달러가 강세에 들어가고 나서 외국인들이 과연 지난주처럼 세게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만약에 수급이 약해진다면 과연 대형주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시면 성장 대형주들이 좀 약해지는 흐름 나왔고요. 그다음에 성장주 내에서도 일부 좀 탈락되는 쪽이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좀 살아 있었던 쪽이 2차전지 쪽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그다음에 5G 쪽은 어저께 뭐그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지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요. 외국인 매수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좀 슬림화되고 그다음에 성장 테마 쪽도 조금 슬림화되고 있으니까 좀 그 위험 관리하시면서 좀 그 다시 시장이 좀 안정된다면 또 그 공격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어쨌든 계속 그 봤던 제약바이오 쪽 그 좋은 그 대표주 쪽은 지금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도 좀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뭐 그 주말 시작인데요. 나머지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